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오늘 날짜가 3월 30일입니다. 갑자기 왜 날짜를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마늘 추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비가 또 뭐냐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추비는 뭐, 웃거름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그냥 추가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작물은 초기 비료와 추가 비료가 거의 5대5로 사실 주면 되는데, 마늘은 조금 달라요. 마늘은 이 저온기를 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초기 비료를 약 3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 비료를 약 7일 정도는, 그러니까 3분의 2는 사실 추비를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무엇보다도 추비가 사실 중요해서 추비는 보통 3회에 걸쳐서 사실 주거든요. 주는데 이제 맨 처음에 주는 거는 이제 2월 초중순쯤에 이제 부직포를 벗겨내고, 그때 이제 비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보름이나 혹은 뭐 20일 정도, 2주에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3차는 또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주시면 됩니다. 추비를 최초에 주는 시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2월 달에 이제 온도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 막 2월 달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사실 부직포를 벗기기 힘들겠죠. 부직포를 벗겨내는 시점에 맞춰서 주시면 되고요. 부직포를 벗겨내는 시기는, 그것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늘은 땅 온도가 4도에서 5도 정도 됐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온도가 4도, 5도 정도 될 때에 이제 부직포를 벗겨내야 되는데, 그럼 또 땅 온도 4도, 5도를 또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제 밤 온도가 이제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 땅 온도가 약 4도 정도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부직포를 벗겨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비를 이제 20일 간격으로 해서 주시면 되는데, 마늘 추가 비료는 마지막으로 수확하기 최소한 60일 전까지는 추가 비료를 끝을 내야 돼요. 이게 난지형이냐 한지형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추가 비료를 주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는 뭐 6월 초에서 뭐 6월 중순 전에는 사실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60일 전에 이것을 내시면 되고, 뭐 한지형 마늘은 이제 6월 중순을 넘어가 6월 20일 정도 뭐 넘어가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60일 전까지 해서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늦어도 4월 초에는 끝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대서마늘인데, 대서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추가 비료를 끝을 내야 됩니다. 오늘 이제 3월 30일이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3차 비료 이제 주려고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비료 줄 때에 주의하실 점은, 비료를 줄 때에 가급적이면은 비가 오기 전날 혹은 비가 올 때에 그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늘은 다 비닐이 덮어져 있다 보니까, 비료를 주면은 이제 비닐 위에 다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비가 와야지 이게 이제 구멍 사이로 이제 비료가 스며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이 마늘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해서 자랄 수 있을 거고요. 저처럼 주말에 농사를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2주 정도 돼서 왔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럴 때도 저는 줍니다.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추비를 한 번밖에 못 주거나 두 번밖에 못 주거나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사실은 주긴 줘요. 이제 대신에 저는 이제 관수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를 뿌리고 나서 물을 뿌려가지고 좀 녹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관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이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흡수가 좀 덜 된다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지는 않거든요. 요번에 제가 2회차에 뿌려주고, 3회차에는 또 어떻게 비 오면 그때 뿌려주고, 그래도 그때도 비 안 온다, 또 그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뿌려주는 게 맞아요.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늘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료는 어떤 종류를 이제 쓰냐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만, 농업기술센터 자료도 제가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저는 거의가 복합비료를 다 뿌렸었어요. 복합비료를 다 뿌렸었는데, 그때는 사실 뭐 비료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도 않았었고, 농업기술도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복합비료 그냥 이렇게 뿌려주고 말았었는데, 요즘은 복합비료도 있지만 NK 비료를 뿌려라, 복합비료를 뿌릴 때에 칼슘 비료를 섞어서 뿌려주면 더 좋다, 또 그런 말도 있는데,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고, 마늘에 칼슘 성분이 들어가면은 마늘이 저장성도 오래 가고, 또 맛도 있어지고, 마늘도 좀 단단해지고, 그래서 칼슘 성분을 뿌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황사칼륨 있는 거를 뿌려주면은
좋아요. 마늘이 이게 슈퍼푸드라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매운맛, 마늘의 그 매운맛인데, 그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는 홍삼이 들어가야지 또 매운맛이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에 자꾸 뭐 항상 칼륨이 들어있는, 예, 비료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칼슘 성분이 같이 섞어서 뿌려주시면, 예, 좋다. 마늘 전용 비료가 또 나와요. 자, 마늘 비료 전용 비료가 있으니까 그걸 사서 뿌리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복합 비료만 뿌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농협에 가서 이 칼슘을 따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만 칼슘 성분과 NK 비료가 포함된 비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걸 그냥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뭐 어차피 복합 비료 따로 사고 칼슘 비료 따로 사고 하는 거나, 뭐 성분 같이 포함된 거 사는 거나 뭐 결국 비슷할 것 같아서 칼슘 성분이 필요있는 유니칼슘이라고, NK 칼슘이죠. NK 플러스 칼슘이죠. 유니칼슘이라고 저는 요거를 따로 구입해 왔습니다. 예, 이렇게 비료는 이제 준비하셔서, 예, 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3차 추비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NK 유니칼슘이죠. 유니칼슘 비료 저도 사실 좀 이번에, 예, 처음 사용해 봅니다. 예, 색깔이 하얀색이네요. 네, 이상으로 그 비료 추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은, 마늘은 그 기초 비료와 추비 비율이 3대 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추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늘 추비는 보통 3차에 걸쳐서, 예, 추비를 해줍니다. 1차는 이제 2월 중순이나 말경에 이제 그 부직포를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1차, 그리고 이제 보름이나 혹은 20일 그 사이에 한 번 더 추비 한 번 더 주시고, 3차는 마찬가지로 또 15일이나 그 20일 사이에 한 번 더 주시면 되고요. 비료 추비는 그 비 오는 날, 가급적이면은 비 오는 날 혹은 비 오기 전날, 예, 미리 이제 주시면은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그 비료가 이제 비닐 위에 비료를 뿌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녹아서 이제 스며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늘이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주말 농사 하시는 그 텃밭을 가꾸시는 분의 경우는 사실 비 오는 날짜 맞춰서 주기가 사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는 주말에 와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안 뿌리는 것보다는 뿌리는 게 나으니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혹시 그리고 뭐 물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공간이라면은 물을 뿌려주면은 더 좋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추비는 마늘 수확하기 60일 전에 추비를 다 끝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벌마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그 벌마늘 발생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60일, 뭐 길게는 70일 이전에는 3차 추비까지 다 완료지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늦어도 3월 말에는, 예, 다 끝내야 되고요.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약 20일 중순 이후에 이제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월 초까지는 줘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3월 말에 끝내는 게 좋다. 뭐 홍산 마늘 재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마늘 물주기가 이제 제일 그 이후에는 마늘 물주기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마늘 물주기는 최소한 20일 전에, 수확 20일 전에는 이제, 뭐 길게는 25일 정도 전에는 그 물주기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알이 튼실해지고 또 이 저장성도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이 마늘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뭐 어쨌거나 뭐 저도 어릴 때에 뭐 어떤 경험,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텃밭을 가꾸면서 조금씩 이제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이제 뭐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도 농사를 짓는구나, 뭐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초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예, 영상 제작해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3월 말인데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진짜 감기 안 걸리게 예, 진짜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또 정말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